그러니까 평생 해외 구매 대행 사업만 하는 것은 살짝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아니라 사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있고, 이게 항상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주제긴 한데, 구매 대행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매달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업계에 거의 한 5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쿠팡에서 산 커피 이거 되게 맛있어서 이거 한 잔 타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단점이 있다면 단점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점은 장점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 5년 10년은 사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뭐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경쟁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물론 당연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과를 거두시죠.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자본을 많이 들고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포기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뭐 치킨집을 창업해도 10개의 매장이 생기면은 이제 뭐 2개 살아남고 8개가 폐업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업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2분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8분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이 사업이 나름 할만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만큼 나가는 사람은 더 많다. 그래서 사실 경쟁자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의 불투명함, 그런 거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이제 정책 같은 거죠.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뭐 공지가 뜬다든지 상품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도 뭐 일단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일 번역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든지, 갑자기 내일 상품 수를 10,000개에서 뭐 2,000개로 줄이겠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이때까지 거의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부터 번역된 상품만 업로드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 같은 것도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전에 공지를 보통 미리 올립니다. 사실 그런 이슈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해외 구매 대행을 못할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통관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한 해외 구매 대행업이 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구매 대행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는, 제 입장에서는 특별한 엄청난 일이 있지 않는 한 먹고 살 수는 있다. 자, 그런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온라인 사업 중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도 있고, 뭐 사입 판매, 브랜딩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해외 구매 대행 사업만 하는 것은 살짝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어느 시점에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아니라 사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양한데 이 부분까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정말 별로 없다, 뭐 무자본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는 것 같은데, 소자본 사업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본금도 많이 없고 뭔가 이커머스 사업을 잘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 직장인 수익 이상은 충분히 낼 수 있고, 월순 수익 500만원에서 1000만원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물론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월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는 사업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맞아서 이게 정말 아직도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분명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엄청난 스킬이 있진 않아요. 어떻게 좋은 상품을 고르고, 어떻게 해외 구매 대행에 맞는 키워드를 짜고, 상품 업로드는 어떻게 하고, 그걸 효율적이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큰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냐, 거의 여기에 따라 성패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키워드 어떻게 짜고 상품 소싱 어떻게 하고는 이제 저희 채널에 정말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자본이 적은 만큼 그만큼 엄청나게 인풋이 많이 돼야 되는 사업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도 반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가정 하에 상품수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마켓에서는 상품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수가 차면 사업자를 계속 늘려줘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약간 공장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화하기 쉽다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꽤 많이 지겹다라는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의 장단점이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 50억, 100억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500억, 1000억은 사실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입 판매는 500억, 1000억 가능하죠. 브랜딩 500억, 1000억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도 많고 자본금이 뭐 1억대 이상이고
아니고 구매 대행을 어느 정도 순수익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달성해서 이커머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다면 그때는 굳이 구매 대행을 고집하지 않고 사입 판매로 넘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매 대행에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버릴 필요 없이 캐시플로우 형태로 구조화를 짜놓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 사입 판매로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훨씬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현명한 뭔가 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내가 좀 돈은 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다 와서 돈이 좀 있는데 구매 대행이나 이커머스 쪽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을 먼저 배워서 가자고 하면 사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왜냐면 분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스킬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있다고 시작하기는 조금 힘든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좀 있더라도 이커머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리스크가 좀 적고 자본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이 구매 대행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충분히 노력하고 올려보시고, 그 단계가 됐을 때 이제 사입 판매나 브랜딩 쪽으로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만약에 돈이 정말 많은데 이커머스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본도 소자본이고 이커머스도 잘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순수익 500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는 진짜 많이 노력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반년에서 1년이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까지 구매 대행 사업을 키우신 뒤에 바로 사입 판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구매 대행 사업을 캐시플로우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구조화 작업까지 하는 것, 이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완료되면은 굳이 구매 대행 사업을 계속하면서 오래도록 집착하는 게 아니라 구매 대행에서 잘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구매 대행 상품을 어떻게 사입 판매로 이어가는가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따라해서 이제 사입 판매 상품을 하나 두 개씩 늘려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사입 판매 매출이 5천에서 1억까지 나오는 단계까지 가는 데에 또 시간이 많이 들 겁니다. 사입 판매가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또 1년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에서 매출이 뭐 3천에서 6천 정도까지를 유지하다가 사입 판매로 상품을 하나 두 개씩 넘기면서 사입 판매 매출이 커지고 구매 대행 매출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시키는 그 정도 구조로 가면은 한 2, 3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월 순수익 1000만원이 아니라 뭐 2, 3천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오래도록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나 조금 더 이제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가려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과 사입을 병행해서 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런 방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되게 크게 구조화해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안에서도 매출 뭐 월에 3억, 5억 이 정도까지는 사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화식으로 만들어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것도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입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의 사업을 하셔도 뭐 충분히 무관하니까 그런 방향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매번 이제 영상 올리다 보면은 되게 이제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든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돈 버는 일이 쉽다는 게 일단 먼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너도 나도 시작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으면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 기준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도 맞는 것 같고, 반대로 리스크도 낮고 난이도도 낮은데 생각보다 노력만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수익이 생각보다 잘 올라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구매대행 4년차 이제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그 지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대행과 사입을 병행하고 있지만 구매대행은 거의 사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메리트 있는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입을 병행하는 것도 이제 제가 말한 그 테크, 오래 가고 크게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계속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진짜 찐 결론으로는 어쨌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5년 10년도 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될 수 있는 진짜 꿀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